거기서도 이리저리 제복은 맞으니까 오라고 했겠지. 기죽지 말어. 우리 모두 입사 첫날 뭘 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하며 하루를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은 다 바빠 보여서 말 건네기도 어렵고 상사가 이메일 보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써야 할지도 모르겠고 막상 물어보려니 이런 것까지 물어봐도 될까 망설였던 적 있지 않나요? 지금 업무 메일 어떻게 쓰고 계세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회사에 입사했을 때 이메일 쓰는 방법에 대해 누가 제대로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신입사원 때 이메일 쓰면서 참조인에 누구를 넣어야 할, 제목은 어떻게 써야 할, 김구독 팀장이라고 써야 할지, 김구독 팀장님이라고 써야지 이런 것들로 1시간 동안 고민했던 적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미국 고객한테 이메일을 써야 하는데 Dear이라고 써야 Hi 하며 시작해도 되는지 마지막은 꼭 Sincerely로 끝내는 게 맞는지 한참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7분만 투자하시면 평생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비즈니스 메일의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 완벽하게 알고 가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동료나 상사한테 이 사람 일 깔끔하게 잘하네 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게 이메일입니다. 수영만 봐도 어렸을 때 친구들한테 생존 수영으로 배운 사람보다 레슨 받아서 기본기 잘 배운 사람들이 나중에도 잘하듯 이메일에도 잘 쓰는 구조가 있고 지금 기본기를 잘 다져놓으면 평생 써먹을 수 있어요. 기본기를 제대로 다져놓지 않으면 경력 10년 차가 되어도 나만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은 뒤에서 무시하고 욕먹는 이메일만 계속 쓰게 됩니다. 아웃룩이던 지메일이던 회사 내부 이메일 시스템이던 구조는 보통 제일 위에 수신인, 그 다음 참조인, 제목, 내용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신인, 참조인을 먼저 쓰시지 마시고 저는 제목을 먼저 쓰는 걸 추천드려요. 그 이유는 뒤에 수신인, 참조인에 누굴 넣어야 하는지 말씀드릴 때 알려드릴게요. 업무용 메일 제목은 유튜브 제목처럼 낚시성 제목을 쓰면 절대 안 돼요. 제목은 최대한 짧으면서도 이메일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게 써야 합니다. 예를 들면 회의 소집을 위한 이메일을 보내려 할 때는 이렇게 제목을 쓰는 것보단 이렇게 쓰는 게 메일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제목만 보고도 빠르게 한눈에 뭐 하자는 메일인지 알 수 있어요. 여기에 좀만 더 일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싶으면 이렇게 쓰세요. 보내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 말머리를 달고 내용을 굳이 읽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보를 제목에 포함하는 게 좋습니다. 무언가 요청하는 메일을 보내실 때는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특히 팀장님, 상무님들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많은 이메일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메일 내용을 읽는다 해도 빨리 읽다 보니 중요한 정보를 놓치실 때가 좀 있어요. 근데 제목이 꼭 필요한 정보를 다 담고 있으면 뭘 원하는 이메일인지 한 번에 알아보신다는 거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이메일 서두입니다. 가끔 보면 이메일을 SNS나 카톡 하듯이 잘 지내셨죠? 시작하는 이메일을 볼 때가 있어요. 아니면 아무런 인사도 없이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버리는 이메일도 있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대면으로 만날 때도 안녕하세요 인사하며 시작하는데 감정을 전달할 수 없는 글을 쓸 때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호의적인 건지 공격적인 건지 상태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오해를 살 수도 있거든요. 메일의 시작은 꼭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꼭 먼저 인사를 하고 메일 받는 사람의 이름을 기입한 후 본인을 소개하는 게 좋아요. 받는 사람의 이름을 기입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큰 조직일수록 많은 사람이 참조로 이메일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 메일은 누구한테 보내는 거다라는 걸 내용을 명확히 적지 않으면 받는 사람 모두가 아 이건 내가 덜 신경 써도 되는 메일이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대충 읽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 뒤에 명확하게 수신인을 언급해주는 게 좋아요. 그런 다음 필요한 내용들을 적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메일 내용. 이메일 서두에 인사와 본인 소개를 끝내셔다면 바로 이메일을 보내는 목적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글이 길어지면 전달하려는 내용이 온전히 전달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많아져요. 그럼 사람들이 잘 읽질 않아요. 예를 들면 새로 출시하는 제품의 마케팅 전략 논의를 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하는 메일을 쓴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쭉 나열해서 길게 쓰는 것보다 블랙 포인트 형식으로 쓰는 게 훨씬 좋아요. 어떤가요? 메일의 의도와 목적이 한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네 번째, 수신인과 참조인. 수신인과 참조인은 마지막에 쓰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먼저 써놓고 이메일 쓰다가 중간에 단축키라도 하나 잘못 누르면 완성되지도 않은 이메일이 보내지는 참사가 생길 수 있거든요. 수신인에는 메일을 받고 회신을 해줘야 하는 당사자 또는 보내는 정보를 받아야 하는 당사자를 수신인에 넣으면 됩니다. 참조인에는 상황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보내는 메일이 부서 대 부서간 진행되는 일과 관련되어 있다 하면 수신인들의 팀장님들을 참조인에 넣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거, 꼭 본인의 파트장님 또는 팀장님을 참조인에 넣으시는 게 좋아요. 이러면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첫 번째는 팀장님이 내가 하는 일을 알 수 있다. 더 중요한 두 번째는 이메일을 받는 수신인이 회신을 좀 더 신경 써서 해요. 우리 팀장님들이 참조인에 들어가 있으니까 나를 만만하게 보거나 이게 대답이 됐으면 좋겠군요. 나는 아직 장백기 씨가 충분히 교육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무시성 내용의 회신을 하지도 않고요. 참조인에 팀장님 넣는 거 이제 아셨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끝맺음이에요. 끝맺음은 간단하면서도 담백하게 끝내는 게 제 생각에는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혹시 첨부 파일이 있다면 첨부 파일이 있다는 것도 이메일에 짧게 적어주면 더 좋습니다. 자, 어떠세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놓치고 있던 부분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알려드린 구조만 잘 기억하고 따라하셔도 좋습니다. 직장에서 일 깔끔하게 잘하네 라는 소리 확실히 들으실 겁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너무 마음에 들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보너스 영상, 영어 이메일 쓸 때 dear로 시작하는 게 맞나요? 영어 이메일 끝맺음은 sincerely라고 하는 게 가장 좋은 거 맞나요? 제가 외국계 회사에 수년 동안 다녀봤지만 북미에 있는 외국인이 dear James 뭐 이렇게 시작하는 이메일은 거의 못 봤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hello James 또는 hi James, hello team 이렇게 hello나 hi를 많이 씁니다. 이게 제가 실제 받는 이메일들인데 한번 보세요. 그럼 끝맺음은요? 끝맺음도 북미에 있는 외국인분들은 대부분 best regards, best cheers 라고 쓰지 sincerely 라고 쓰는 사람은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아무것도 안 쓰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사소하지만 영어 메일 쓸 때마다 고민되셨던 부분 아니신가요? 오늘부터 시작은 hello로 끝맺음은 best regards나 cheers 좀 더 원어민 흉내 내보시는 건 어떠세요? 자, 내일부터 우리 모두 직장을 다니는 그날까지는 일 못한다는 소리보단 일 똑부러지게 잘하네 라는 소리 들으며 회사 생활 하자고요.